예, 시장의 핵심 이슈 그리고 이슈 종목 분석하는 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오늘은 당연 에코프로가 시장의 주인공이고요. 어제는 포스코홀딩스. 지난주에 가장 큰 주인공이라고 하면 한미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AI 시대의 총화로 한미반도체가 집중되고 있는데 오늘 한미반도체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정민 소장님 오셨고요. 정경민 변리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반 소장님 일단 인공지능 열풍의 반도체주가 계속해서 쉬는 듯하면 또 가고, 얘가 쉬는 듯하면 제가 가고 이렇습니다. 역시 하반기에도 반도체, AI 반도체가 시장 주도주가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제가 봤을 때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은데요. 특히 최근에 AI 열풍에 따른 칩 수요가 좀 폭증을 했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IT 기업들이 엔비디아로부터 그 GPU 등의 물량을 구하기 위해서 좀 줄을 선 상황이긴 한데요. 사실상 지금 엔비디아의 경우에도 물량을 공급을 좀 제때 지금 못하고 있다라는 좀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지금 좀 어느 정도의 변목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이 GPU와 또 HBM3에 따라 지금 최근에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이슈는 제가 봤을 땐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러한 케이스가 된다 한다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도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을 계속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과거에 엔비디아가 그 GPU 물량을 수주를 한 이력들이 있었는데, 이게 2020년 당시에 그 엔비디아가 TSMC 그리고 삼성전자 양쪽에서 GPU 위탁 생산을 통해서 공급 문제를 좀 해결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주는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는 하지만 엔비디아의 물량에 따라 AI 반도체 쪽에서도 같이 좀 포커스를 받으면서 앞으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미반도체 조금 더 들여다봅니다. 우리는 TSV 공정으로 알고 있지만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설명 못합니다. 한미반도체는 어떤 회사인지 변리사님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1980년도에 설립된 반도체 후공정 장비 전문 업체입니다. 제조용 장비 개발 출시를 시작으로 최첨단 자동화 장비에 이르기까지 자체 기술을 적용해서 설계, 제작, 조립, 검사, 테스트, 일괄 생산 라인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5개의 공장을 통해서 총 2,400대 장비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전방 주력 고객은 전문 외주 반도체, 패키지 테스트, 그리고 인쇄 회로 기판 업체입니다. 한미반도체는 반도체를 서로 붙여주는 본딩 장비 등 HBM 핵심 장비를 제조하는 후공정 장비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한미반도체 주로 후공정 쪽 전문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얘기만 들으면 반정민 소장님, 다른 업체들도 많은데, 그죠?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부각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도 살짝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상 지금 AI 반도체, AI 최대 수혜주로서 지금 한미반도체가 부각받는 것은 그 동사가 SK 하이닉스와 그 HBM 관련된 협력이 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부각을 받은 것 같고요. 네. 특히 SK 하이닉스와 그 TSV 공정의 필수적인 TAC 본딩이 있습니다. 이 본딩 장비를 장기간 공동으로 좀 개발을 해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공급하기 시작을 했다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TSV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실리콘 기판을 뚫고 수직으로 좀 연결을 한다 합니다. 이전에는 수평으로 좀 연결을 했었던 이슈가 있었다 한다면 이건 수직을 뚫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큰 대역폭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반영을 받을 수 있고 낮은 소비 전력과 또한 프로세스 성능이 좀 향상되면서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AI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다연산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포커스가 됐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고용량 DDR5와 HBM의 TSV TC 본더 활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속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제조사에 납품을 하고 있다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AI 산업성 성장 수혜로서는 HBM이 굉장히 좀 주문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미반도체가 SK 하이닉스를 통해서도 좀 부각을 받고는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HBM3 역시도 같이 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1층 건물에 20평짜리 건물이 있었다면요, 10층짜리를 올리면 200평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엄청 처리하는 거죠.
엘리베이터가 연결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누르는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이게 아니라 말씀하신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죠? 수직으로. 네, 수직으로 해서 그 넓은 공간을 활용하는 게 이제 HBM이고요. 그 가운데 TSV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변리사님께서 그러면 한미 반도체 조금 더 그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기술력이나 고객사 현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우리 선생님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네. 뭐 HBM이나 뭐 TSV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D램, 낸드, 노월, 로직, 반도체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거래처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인텔, 퀄컴, IBC,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등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기업과 협력 중에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공정 분야별로 선정하는 조립 장비 부분에서 뭐 최고의 이제 반도체 장비 기업이다. 현재 이렇게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일단 그 고대폭 메모리 HBM의 수요에 대해서 기대감이 현재 커지고 있다. 특히 이게 이제 AI 연산에 필요한 메모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체크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이렇게 엔비디아가 뜨고 주가가 오를 줄 알았으면 네, 진작 샀죠, 한미 반도체를. 근데 1분기에는 실적 쇼크가 나올 정도로 기대치를 못 미쳐서 그때 분위기가 별로 이제 안 좋았다는 거죠, 그죠? 네. 왜 실적이 안 좋았는지 얘기해 주고요. 하반기 전망은 어떤지요? 네. 1분기 영업이익이 21억, 그러니까 전년 대비 90% 이상 감소를 했고요. 네. 같은 기간 매출액 역시 265억 원, 그러니까 58% 감소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업황이 좀 굉장히 좀 좋지 않았던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특히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좀 더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회복세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매출 원가 절감과 판관비의 인건비 등의 비용 절감 등이 좀 성공으로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 1분기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좋지는 못했지만은 당기순이익이 한 578% 증가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전체적으로 재무적으로 좀 잘 관리를, 기업적으로 재무적으로 좀 잘 관리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의 경우에도 그 최근 인공지능 연산에 필요한 그 고성능 GPU에 동반하는 HBM에 붙여주는 그 본딩 장비를 제조를 해서 이제 고객사에다 납품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TSV 그 TC 본더를 활용을 한 만큼 이제 앞으로 좀 낙수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황이 좋지 못했던 영향은 당연히 받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작년만큼은 제가 보기에는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도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올해 매출액은 약 한 2,3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690억 원으로 어느 정도 좀 회복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좀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한 120억가량 나올 걸로 시장에서 예측했는데 20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뭐 쇼크가 나왔던 거고요. 근데 이제 참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수준의 그 최호황기의 레벨로 올라올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관건이고요. 2분기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 특허 현황도 좀 체크해 주십시오. 변리사님. 네, 1983년부터 특허 출원을 시작하였고요. 예. 뭐 한때 상당히 많은 특허를 출원했던 적도 있는데 최근에는 약간 다소 주춤한 뭐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특허는 이제 한국에 출원이 되었고 88%의 출원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원건 중에 641건 중에 등록된 건수는 이제 476건으로 58% 등록률을 보이고 있고요. 기술 분야별로 살펴 보자면은 이제 거의 H01L 부분인데 이 반도체 장치에 관련된 특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뭐 이쪽으로 이제 올인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록된 특허를 이제 2개 정도 살펴볼 건데요. 2021년도에 출원돼서 2023년도에 등록된 특허입니다. 카메라의 촬영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어떤 검사 영역을 배치시켜서 어떤 검사되는 반도체 개수를 좀 증가시키겠다. 그래서 미러블록을 2행으로 마련하되 각각의 미러블록을 지그재그로 이제 배치해서 그 배치 간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발명에 대한 것이고 이 다음 특허는 이제 2021년도에 출원돼서 23년도에 등록된 특허인데요. 전자파 차폐시트 부착 장치에 대한 것입니다. 자재의 이제 하면 측면, 엣지 영역에 차폐시트를 부착해서 각 영역에 최적화된 부착 공정을 수행을 하고요. 스크래치 보이드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 스크래치 부착 공정의 어떤 효율성을 향상시킨 그런 내용의 발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이제 한미반도체가 이제 HBM 고대역폭 메모리 쪽에 아무래도 이제 장점이 있다 보니까 그쪽 관련해서 이제 특허 동향을 좀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2016년부터 이제 폭등한 제가 특허 수를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이 50% 이상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어서 미국이 이 분야에 대해서 약간 선도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주요 출원을 살펴보자면은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삼성전자, 인텔 그리고 마이크론, IBM, AMD 등 이 관련 분야의 키 플레이어가 되겠습니다. 네.
주가가 올해만 300% 넘게 올랐습니다. 뭐 실적 뭐 이런 것보다는 기대감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주가 전망과 대응 전략 반종민 소장님 마무리해 주시죠. 네, 사실 이 기업이 상장 2일의 이후로 뭐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대단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추가 상승에 대한 좀 어느 정도 더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데, 특히 이제 아까 앞전에 좀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업황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하지만 그 AI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외국인 기관의 수매수세가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급적인 형태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심지어 이제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ETF에 대해서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흐름들을 통해서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한 이제 동사는 그 삼성전자와 미국 인텔 등의 거래처가 잇따라 베트남에 좀 투자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근접 지원을 통해서도 거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효과들을 봤을 때는 좀 낙수 효과를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외에 그 신규 수주의 가능성이 좀 있는 만큼 지속적인 좀 상승성이 좀 더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단기 상승을 했지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오늘 한미 반도체 얘기했습니다.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님, 정경민 변리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수는 코스피는 좀 조정, 코스닥 강세 흐름 이어지고요. 이슈 MB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